요즘엔 날씨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죠.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이면 실내 외출을 조음이거나 보통일 경우 실외 외출을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제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10년 동안이 가장 안 좋았던 것일까요? 대기오염 측정을 최초로 시작한 연도는 1984년. 이전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약 40년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의 대기오염은 알 수 있는데요. 관측 초반에는 총먼지를 측정하다가 나중에 받게 된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총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입자의 크기입니다. 5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84년 연평균 총먼지는 210 마이크로미터. 이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최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가 24.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한마디로 1984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지금의 대기오염보다 8배에서 9배는 더 안 좋은 때에 태어나신 셈이죠. 그렇다면 그 해에만 유독 좋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1985년도에도 평균 216 마이크로미터를 기록했고 감소세는 1986년부터 시작되지만 1988년도에도 179 마이크로미터를 기록하는 등 80년에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대기보다 최소 5배는 나쁜 곳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대기오염이 점차 좋아져 94년도에 78 마이크로미터, 98년도에 64 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50일에서 60일 사이를 오르내리는데요. 그러던 것이 2015년부터는 25에서 26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니 관측 이래 요즘이 가장 대기오염이 덜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팩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의 인식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나쁜 수준인 것은 맞기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LA보다 1.4배, 프랑스 파리보다 2.2배, 영국 런던보다 2.4배, 일본 도쿄보다는 2.8배 높았습니다. WHO는 초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하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준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맞죠. 또 암울한 미래 예상은 2060년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접수를 OECD 국가 중 한국에서 1위 할 국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면 그로 인해 선진국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대기오염에 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들이닥칠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방독면을 쓰게 되는 광경이 흔해질 것입니다. 방독면은 정화통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데 그 안에 있는 먼지들을 보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걸러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더더욱 끼지 않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지는데요. 길거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흔치 않아졌고 꽃을 보는 것도 신기한 일이 되어서 발견하면 기념사진을 찍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오존 경보도 일상화가 되었고 햇빛에서 내리쬐는 햇볕도 뜨거운데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독면까지 쓰고 있으려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때문에 함부로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죠. 서울의 폭염 일수는 2021년 2.8일이던 것에서 2050년에는 무려 26.6일로 증가합니다. 여름 내내 폭염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관한 날씨네요. 이 미래가 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로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에 수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종이 빨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에서 이용하면서 익숙하실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빨대가 거의 보기 힘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물론이고 개인 커피숍에도 대부분 종이 빨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마트에서 구매하는 음료와 같이 있는 빨대도 거의 종이 빨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빨대를 쓰면 흐물흐물해져서 이용하기는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회용 쓰레기들을 바꿔가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분리수거인데요. 아마 해외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어느 대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한국은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인 것과 동시에 폐기물 재활용도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나라들은 분리수거의 개념 없이 사는 나라가 더 많고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플라스틱 캔, 유리 정도만 분리하는 게 보통이죠.
우리나라처럼 종이, 음식물, 건전지, 전등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류한 나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종량제를 실시했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도 세계 최초였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흔한 사항은 아니네요. 쓰레기 버리는 것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 아이디어는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선진국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예측은 이미 나와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만이 미래에 맞닥뜨릴 것인가 우려를 종식할 것인가로 나뉘겠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